혹시 퇴사할 때 내가 만들었던 기획안이나 고객 명단 같은 파일들 슬쩍 챙겨 나올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 그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범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생각. 아니, 이건 내가 밤새워서 만든 내 작품이잖아?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자부심에서 모든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생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수년간의 경력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제안,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했던 선택.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달콤 제과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구원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국을 뒤흔든 히트 상품, 초코찰떡 파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한마디로 회사의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이벌 회사인 바사제과에서 정말 거부하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을 해옵니다. 결국 이직을 결심한 김연구원. 퇴사를 앞둔 마지막 날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도 이 레시피는 내 피와 땀인데? 결국 그는 자신의 역작인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업했던 다른 파일들까지 조용히 개인 USB에 옮기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김 연구원은 단순히 레시피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라 여겼던 레시피는 물론이고 심지어 영업부서에 내년도 마케팅 기획안 그리고 일반 고객 연락처까지 복사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 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의 이 조용한 행동은 회사의 촘촘한 보안 시스템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대량의 파일이 외부로 빠져나간 걸 확인한 달콤 제과의 대응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경찰에 범죄자로 형사고소까지 해버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의 핵심 인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내 창작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연구원과 아니다, 그건 명백한 우리 회사 자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회사.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정에선 정말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연구원 측은 아니 내 머리에서 나온 레시피가 왜 내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회사 측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자산을 훔쳐간 명백한 배신 행위라면서 강하게 맞섰죠.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이 사건의 판사라면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자료, 정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법원의 판자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김 연구원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즉 범죄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전과자라는 딱지까지 붙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판결의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김 연구원의 레시피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기준, 바로 이 영업비밀의 3가지 조건입니다. 법에서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요, 아주 엄격하게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비공지성. 말 그대로 인터넷 검색한다고 뚝 나오는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아니어야 하고요. 둘째,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가 돈이 되거나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비밀 관리성. 회사가 비밀번호를 걸거나 이거 외부 유출하면 안 돼요 라고 서약서를 받는 것처럼 이게 비밀이라는 걸 알리고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초코찰떡파의 레시피가 방금 말한 3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아무리 김 연구원 본인이 개발했더라도 회사의 월급을 받고 회사의 시설과 재료를 써서 업무의 일부로 만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전부 회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오케이, 레시피는 영업비밀이라서 유죄인 거 알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마케팅 기획안이나
고객 명단은? 그건 괜찮았던 거 아닐까? 바로 이 지점이요. 김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에이, 이건 뭐 특급 비밀도 아니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의 대답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업무상 배임죄라는 또 다른 아주 무서운 죄목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주인이 믿고 가게를 맡겼더니 직원이 몰래 물건을 빼돌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직원에게는 회사의 자산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는 이 논란에 아주 명확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 파일을 1급 비밀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 이익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그것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이자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씁쓸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직원과 대표 양쪽 입장에서 각각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퇴사를 앞두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이 점을 그냥 머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작업물도 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라는 걸요. 혹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특히 퇴사 직전에 개인 메일이나 USB로 파일을 옮기는 건 그냥 나 지금 위험한 행동하고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회사를 지켜야 하는 대표님 입장이라면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중요한 문서엔 대외비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직원마다 파일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해야죠. 그리고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나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 존중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존중하고 회사는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노력하는 것. 무심코 복사한 파일 하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조용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책상 서랍 속 USB나 혹은 개인 클라우드에 혹시 잊고 있던 과거 회사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